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 남문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남문은 팔달문의 또 다른 이름이죠. 얼마 전 남문에 나가서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코끼리 만두를 찾아가 보았어요. 어머나,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코끼리 만두 쫄면을 주말마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며 쫄면을 먹었지요. 하지만 역시 그때 먹었던 맛이 아니네요.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남문 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문득 팔달문을 올려다 보았는데, 우와, 제 눈앞에 산수화가 펼쳐져 있네요. 팔달산에 눈이 내려서 눈에 들어오는 나뭇가지 위마다 눈꽃이 피어 있었어요. 탄성이 절로 나더라고요. 아, 내가 사는 고장 수원. 이런 멋진 풍경을 품고 있었는데 여태껏 몰라주어 미안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수원이 품은 자연 환경, 수원이 가진 문화, 수원만의 전통, 내가 먼저 알아봐주고 아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손 FM 방송활동가 오로라 김은양이에요. 2023년 김효년이 활기차게 시작되었죠.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나누시지요. 선곡하다 보니 새해 인사를 하는 재미있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룹 이름도 재미있어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듣고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사람들 7화 바로 시작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힘든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수원에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팀 주도로 진행된 시티메이커스 대화 모임이 있어요. 시티메이커스는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문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시민 주도형의 대화 모임이에요. 참가 자격은 수원 시민이거나 수원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대표자인 팀으로 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었어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200개의 팀이 활동을 했어요. 하모니가 참여했던 2021년에는 85개 팀 정도가 참여했어요. 시티메이커스는 결과보다는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를 지원해주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랐어요. 대화 모임의 의제는 수원시 특성 관련과 수원시민 대상별로 구분지어서 제시되었는데요. 시민 대상 분야에서 영유아, 노인, 청소년, 여성, 청년 등의 관련한 다양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물론 정해진 주제 외에도 시민이 자율적으로 의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적 형태의 모임이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모임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된 팀은 정해진 기간 동안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팀원들이 협의하여 모임의 시간과 회차를 정해서 진행하는 형식이었어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그 소리를 듣겠다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모임은 최소 3회기에서 10회기로 계획할 수 있었고요. 대화 모임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은 주제를 선택하고 모임의 계획을 짜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기록을 한다는 것은 자칫 단순한 수다 모임이나 친목 모임이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행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는 기회도 되었지요. 모임을 했던 기록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구나 하며 참 뿌듯했어요. 시티메이커스는 제가 아는 분의 소개해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떤 분과 해야 하나 고민했죠. 이런 주제에 관심을 보일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열정이 넘치는 두 분의 얼굴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이라 어떨지, 시간이 나실지 조금 주저했어요. 그래도 말은 해봐야겠다 싶어 이런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해보겠냐고 물었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흔쾌히 참여하겠다지 뭐예요. 게다가 두 분은 연무동에 정착하여 사신 지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서 연무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연무동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하모니의 이름은 조화로운 생각을 취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꿈을 담은 이름이에요. 평상시에도 연무동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던 저희에게 시티 메이커스는 담비아도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남녀노소가 같은 공간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을 꾸어볼 수 있었어요.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모임 기간 동안 보내주신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라디오로도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하모니는 모임을 하며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첫 번째 목표는 세대 간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목표는요, 직장인인 엄마들이 하모니 활동으로 동네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사는 도시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이어갈게요.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시티메이커스 하모니팀 윤영도님, 송미화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무동에서 매올 사랑방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노선이 불편하여 고민하던 차에 윤영도님의 남편분이 저희를 태워다 주셔서 편하게 올 수 있었네요. 남편분께도 감사드려요. 하모니 회원님들 라디오 녹음을 위해 여기서 만나니까 더욱 반갑네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나누었는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하모니 모임을 몇 번이나 가졌었나요?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10번 만났지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두 분은 직장도 다니고 바쁘셨을 텐데 시티 메이커스 대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워서 퇴근 후나 휴일에도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참여 가능했어요. 맞아요. 모임을 통해 연무동 센터에 새마을 문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새마을 문고는 5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저희 같은 직장맘들은 이용이 불가능했죠. 도서관에 신간 도서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맞아요. 연무동 문화센터 내에는 새마을 문고가 있고 커피도 판매하고 있어요. 조용히 책 읽기 좋은 장소고 마음 맞는 분들과 독서 모임하기 장소로 강추할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화님, 하모니 대화 모임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다양한 주제 중에서 연무동의 노인 인구가 다른 동네에 비해 많은 점을 생각해서 남녀노소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도님, 10회기 동안 어떤 세부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가장 먼저 1회기 놀이터 남녀노소의 공유 공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2회기 우리 동네 놀이터의 특징. 3회기 이런 놀이터도 있네. 4회기 문화센터 누구나 이용하려면. 5회기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공간. 6회기 모두가 주인공인 행사. 7회기 경로당이 주민 소통의 장소. 8회기 놀이터에서 영화를 보다. 9회기 수원시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하기. 10회기 시티 메이커스 참여 소감 나누기였어요. 와우, 다시 들으니 좀 근사하게 들리는데요? 저는 공유 공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생각나요. 브레인스토밍으로 정자, 화단, 격려 편말, 독거노인, 친구들, 위로의 공간, 결손 가정, 휴게 공간, 다문화, 문화교류, 쉴 수 있는 공간에 다양한 키워드를 발견했고 놀이터에서 세대 공감의 경험을 나누고 놀이터가 남녀노소의 공유 공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서 그 결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공유할 공간을 놀이터에서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았었지요. 네. 전 아이가 신생아 때 놀이터에서 만난 엄마와 육아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면서 친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인 동시에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이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미아님, 대화 모임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2회기에 연무동에 있는 놀이터 조사했던 거요. 창원 어린이공원, 연무 어린이공원을 둘러보았었죠. 네, 맞아요. 창운 어린이공원은 옛 이름이 토끼 놀이터였고 연무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2층 놀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조사하는 날 비가 내렸지요. 저희들은 우산을 받쳐들고 창원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보았어요. 새롭게 단장되어 있어서 참 보기 좋았어요. 연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파여서 물 웅덩이가 되어 있던 모습도 떠오르네요. 아이들이 놀기가 어려워 보여 안타깝기도 했지요. 미아님,
조사해보니 두 놀이터에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두 놀이터 모두 노인정이 놀이터 내에 있었어요. 세대 공유가 이미 이루어지는 위치적 환경은 준비되었지만 노인정이 폐쇄적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창원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조사할 때 보수 공사를 끝낸 상태라 방범 카메라 설치와 기구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네, 연무 어린이공원은 낙후되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울타리 등의 안전보수가 필요했고 모래로 이루어진 바닥이 파여 있어 보수가 시급해 보였어요. 또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도록 방범 카메라 보안이 필요해 보였어요. 네, 그랬죠. 연무 어린이공원은 진입구가 4개여서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이 접근이 쉬운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근처 상가나 주택에서 아래쪽 출입구에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모아두는 모습이 있어서 아이들 보기 부끄럽기도 했었지요. 제 경우는 놀이터 이름을 어린이공원이라는 표현보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예전 이름이 사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창원 어린이 놀이터는 토끼 놀이터라고 불렀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이 토끼처럼 귀엽게 뛰어놀 것 같은 공간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미아님, 다른 지역의 놀이터도 조사했었지요? 네, 물풍선공원처럼 2층 놀이터를 보수해서 여름에는 작은 수영장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요. 물봉선 공원에는 안전요원이 있어 일정한 시간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게 운영되었지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전요원 역할을 해준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물놀이하는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겠죠. 놀이터는 동네 사람들의 친근한 놀이 장소가 될 거고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만나면서 놀이터가 세대 교류의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영도님은 다른 지역 놀이터를 조사하며 어떤 점을 적용하고 싶으셨나요? 서호공원 내 더 큰 통합 놀이터에 있는 그늘막을 연무동 놀이터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놀이터가 가지는 환경적 특징을 살펴보며 놀이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더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화이트 듣고 이어갈게요.
나 요즘 발라드 잘 부른 여자한테 끌리는 나랑 스키장을 가자보듯 타자 눈 위험한 내게 탈줄을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줄게 넌 날 반하게 한 학생 난 네 강사 역할이니 스윗한 걸 원한다면 좋아 불러줄게 girl 나쁜 남자가 좋아 몸에 불러줄게 girl 다른 건 몰라도 we can make it music girl The beachy what's good hey OMG로 놀러와 girl 지금 네 바람이 들려 저 하늘까지 들려 나도 오늘 밤은 같은 소원 빌게 될 거야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우리들의 사랑 지금처럼만 간직해주길 기도해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문화진흥법 15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2022년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 수원. 인문 실천을 통해 시민 문화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자원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문화 선순환 구조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이 있는 수원의 문화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를 타고 수원 시민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화를 나누고 함께 향유하는 별거 아닌 문화도시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사업과 이벤트를 소개하는 홍보 프로그램 문화도시 온. 수원 지역 수문장 예술 장터 및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문화생산자 너는 누구. 수원의 동행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사업을 소개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연결하는 공간. 수원의 문화예술인, 시민, 사업 담당자, 시민 리더들을 인터뷰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사람들. 수원에서 진행되는 전시, 공연, 실황 등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그램 문화도시 수원을 그리다 등입니다.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시티 메이커스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요.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터를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학년별, 남녀별, 재미있는 의견들이 나왔었지요. 그럼요. 저도 생각나요.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렸었어요. 부모의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아이들과도 대화거리가 만들어진 점도 좋은 점이었어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씻을 곳과 가림막, 모래놀이터, 물놀이 공간을 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과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요. 경로당 내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아이들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용한다면 좋겠는데 쉽게 드나들기가 불편한 구조라서 개방형 화장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지요. 아이들의 의견을 살펴보니 어른들과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기만 할 것 같은 아이들도 청결한 놀이터를 원하는 걸 발견했죠. 초등생은 놀이터에 관한 생각 듣기가 쉬웠는데 중학생의 의견 듣기는 어렵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마을 행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눴지요. 이미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많은 것에 놀랐었는데 미아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조사해보니 광교산 마르길 축제, 연무동 시장 노래자랑, 등수바위 축제 등 행사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가족 단위의 참여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쉬웠어요. 기존 행사인 자장면 봉사의 경우 서빙이나 공연자로 주변 초, 중고 학생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세대가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면 좋겠어요. 놀이터 공간에 감사 게시판을 설치하여 매달 마을에서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게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영도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주변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공연에 참여하거나 어르신을 안내하거나 어르신께 음식을 날라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공간을 제공해도 좋을 거예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봉사할 장소 구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마을의 행사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봉사활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되겠지요. 영도님, 상원 어린이공원과 연무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이 있어 그 공간을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소통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요. 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지혜를 주민들이 얻을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지 싶어요. 주변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경로당이 이용된다면 어르신들이 가진 재능 기부로 체험학습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의 어우러지는 생활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르신들만 알고 있는 요리법을 공유하고 경로당의 공유 부엌에서 요리에 나눠 먹기도 한다면 행복한 마을이 될 것 같아요. 시골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맛난 음식 나눠 먹던 시절처럼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네요. 다시 떠올려 보니 하모니의 상상이 실현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가 자신이 가진 것,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즐거워지는 공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 연무동에 주기적인 벼룩시장을 열어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기증하자는 의견도 나왔었지요. 우리 집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면 이웃 간의 정이 쌓일 수 있겠어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이어갈게요.
놀이터에서 영화를 보다란 주제로 동네 사람들과의 추억을 떠올려보고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줄 놀이터 영화관을 운영해보자는 생각을 해보았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온 마을에 불이 꺼지는 날이 있었어요. 등화관제인데요. 운치를 위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전력 공급이 어려워 그랬던 거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날이 하늘의 별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이라서 손꼽아가며 기다렸어요. 어른들이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면 전 하늘까지 날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추억 말이죠. 네, 놀이터를 가족 추억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스포츠, 영화 상영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요. 모기장도 비치하여 모기가 많은 여름엔 자유롭게 이용하면 좋겠어요. 네, 대형 영화 상영 공간은 이미 있고 가까운 공원에 소규모의 미디어 공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죠. 이용하고 싶은 주민은 예약을 하여 가족 단위, 친구 단위로 영화나 스포츠를 관람하는 공간요. 8회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고 많은 의견들 중 한 가지를 골라 수원시에 정책 제안하기 하기로 했는데 어떤 걸 제안했었나요? 연무 어린이공원을 개보수하고 물봉성 공원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하자는 의견과 문화센터의 새마을 문고 이용 시간을 연장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경로당이 대청마루 기능을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격려 게시판이 있다면 이웃 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누군가의 위로보다 한 줄의 글을 보고 힘이 날 때가 있으니까요. 경로당에 2층 공간을 증축하여 세대 공간으로 활용하고 게시판 설치로 긍정의 칭찬을 공유하고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았어요. 연무 어린이공원의 보수 작업과 연무동 문화센터의 이용 확대를 위한 운영 시간 연장하기가 있었는데 두 개 중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센터 운영 시간 연장과 토요일 운영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의 정책 제안이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설레었죠. 시티 메이커스에서 정책 제안을 했을 때쯤 집 앞에 건물에서 오수를 지속적으로 길로 흘려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언제나 도로가 물러 흥건했어요. 걸을 때마다 불편했었죠.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왠지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청에 전화했고 며칠 뒤부터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시티 메이커스를 하면서 시민의 책임의식이 생긴 거겠죠? 두 분은 대화 모임에 참여해본 소감이 어떠셨나요? 대화 모임이 있으니 두 분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점과 각자의 의견을 들으며 사고의 시각을 넓힐 기회가 되었어요. 마을 곳곳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모임의 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죠. 네, 연무동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연무 새마을 문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미아님도 말씀해 주세요. 전 평소 지나가며 흘리듯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며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으며 서로에게 배우고 공감하고 소통함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모임 시간에 제약이 있는 점은 아쉬웠어요. 전 두 분과 활동을 하면서 마을 발전을 위한 의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양한 의견을 내기 위해 정보를 찾으며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여 지평이 확장되어가는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시티 메이커스는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갖지 않고 그때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서 모임 운영이 원활했고요. 시티 메이커스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세 사람이 시간을 맞추는 일이었죠.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회의록을 썼던 저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간소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만들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는 걸 보면 서류를 상세하게 써놓길 잘했다 싶네요. 하모니 모임은 공유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조사하며 공유 공간 만들기에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느꼈어요. 하모니의 첫발은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노인정을 거점으로 한 공유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별것 아닌 문화도시,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사람들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참여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일 직장집의 일상적인 범위에서 생활하다 보니 생각의 틀이 굳어지고 한계를 가지게 되었었는데 이런 기회들로 색다른 생각과 긍정적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아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요. 그냥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우리들만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 가져주셔서 더욱 행복한 우리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뜻깊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쩜 말씀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는지 소감만 들었는데 우리 사는 세상이 따뜻해질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게 되네요. 우리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만들어가지요. 윤영도님, 송미아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라디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은 라디오 방송이 처음이신데도 마이크 앞에서 떨지도 않으시고 라디오를 하려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해야 하는데 두 분 너무 자연스러워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의 참여는 수원의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매월 사랑방에서 또 만나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수원의 새로운 비전을 아시나요?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수원이 그것인데요. 수원 시민이 주도하여 서로의 불편을 살피고 문제를 바꾸고자 한다면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문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더 살기 좋은 수원, 살고 싶은 수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곡은 라붐의 상상 더하기. 지금까지 오로라 김은양이었습니다. 상상이
10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